미국의 새 대통령과 또 새로운 상원 하원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오늘까지 포함해 이제 불과 1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미국에서 예년 선거와는 다른 풍경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증가에 따른 개표 지연과 엄격한 감시에 따른 무효표 양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예측하기 어려운 개표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개표일 이후에는 거리가 시위대들로 넘쳐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에 나설 것으로 가디언지는 예상하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전례 없는 최악의 혼돈 속에 빠져들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영국의 가디언지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네. 보도를 했는데 일단 평상시 미국의 개표일 모습을 전하면서 우선 비교를 시작했죠. 그렇죠. 평상시에 그 선거라고 그러면 네. 당일날 이제 투표가 끝나고 바로 이제 개표 방송이 시작되고 한 수시간 지나면 그렇죠. 통상 뭐 AP통신이 여러 주에서 나오는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죠. 누가 승리가 유력하다. 이제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승자와 패자가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보통은 선거일 다음 날 밤 12시를 지나서 자정을 지나서 새벽녘이 되면 이제 그 패배가 좀 확실해지는 후보가 승복 네. 발표를 하게 되고요. 승복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미국인들에게 누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키는, 왜냐하면 패자가 그렇죠. 승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누가 이기고 누가 졌구나 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패배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순간 패배 승복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각 카운티별로 이 개표 작업이 계속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각 카운티들이 자신들의 개표 결과를 주정부에게 보내고 주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각 카운티의 결과를 종합해서 그 주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그래서 이긴 후보에게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몇 명이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네. 결정을 해서 그것을 연방정부에 송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월 8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돼요. 네. 12월 8일 이전까지는 모든 50개 주의 그 결정이 나야 될 것이고 어느 주는 누구에게 선거인단 몇 명이 가는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2월 14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거기서 이제 확정되는 당선인이 이제 내년 1월 21일 당선인에 취임하는 그런 그렇죠. 것이 이제 미국의 선거인데, 지금 이 방식대로 될런지 가디언은 상당히 지금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 선거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상황이 네. 전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올해는 유난히 그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초 10월 초 기준으로 66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유권자들이 네.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지금 가디언이 전했고요. 지금은 아마 1,0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거 관련 전문 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660만 명 이상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다. 그래서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이 있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우편 투표에 나섰다. 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는데, 이제 재미난 것은 우편 투표를 많이 했고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일은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대부분 다 네. 이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실제 네, 이제 네. 투표를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선거 당일 투표할 유권자들 중에서는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민주당이 많고 선거일 날도 민주당이 많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찍어주는 정당은 선거 당일은 이제 적게 되는데, 어찌됐건 문제는 이렇게 우편 투표가 많아지니까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투표소를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가디언은 네. 예측했어요. 네.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우편 투표 용지들에 대한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선거 감시단을 조직해서 활용할 전망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속에서 그 우편 투표 도착하는 우편 투표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제 이의를 제기할 텐데, 네. 그런 이제 우편 투표가
이의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표 과정에서 유효 투표로 인정되는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화당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까지 동원할 것으로 그렇게 가디언은 예상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현재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표 결과 실제로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이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가디언은 분석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짓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연방우정국의 업무량 폭증 등으로 해서 우편투표 배달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공화당은 이제 늦게 도착했거나 우체국 소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거나 봉투가 조금이라도 뭐 열려 있거나 확실하게 밀봉돼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해서 가차없이 무효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볼 때는 어차피 우편투표는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어떻게 하든지 우편투표에 흠을 찾아내서 우편투표를 최대한 무효표로 만드는 전략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가디언은 보고 있고요. 공화당이 이미 많은 변호사들을 확보해서 법적 분쟁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렇게 가디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당일에 전국 50개 주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천여 명 이상의 변호사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가디언은 전하고 있어서 이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상당히 다른 선거일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표는 보면은 각 주 정부라든지 네. 카운티라든지 이렇게 지방 정부가 책임하에 네. 이렇게 이제 개표가 진행되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주지사인 경우, 네. 공화당이 주지사인 경우 이 네. 주마다 또 뭔가 풍경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디언은 그것도 상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 경우에는 우편 투표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을 강력히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조사하는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6월에 로사 브룩스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학자들, 언론인들, 또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 등을 대상으로 올 11월 선거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인가 하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유권자 사기와 관련해서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진보단체죠. 그 안티파. 요즘 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안티파와 민주당의 연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있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고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도 변호사 군단을 동원해서 법적 대응에 이제 나서기 위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주당 쪽은 보터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권자들 지키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권자들 표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정선거라고 공세를 펴고 이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인 유권자들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디언은 좀 예상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측도 지금 그렇죠. 함께하고 있어요. 결국은 양 당사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타협이 돼야 되는데 타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결국 그 가디언지는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제 분노한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주지사가 개표에 딴지를 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분노에 차서 이제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주의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국 주요 도시들마다 거리로 나가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법 인서렉션 액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리 시위대들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과격 시위대들을 제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 도시마다 투입되는 군인들에게 사기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우편 투표함을 수거해 올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디언을 전했고요. 이 로사 브룩스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 6월에 돌린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시위대 진압 그리고 사기 부정선거 우편 투표함 수거까지도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은 거리에 시위대들이 나와서 격렬한 시위를 할 정도가 되면 공화당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편 투표지 자체가 결국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투표지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화당도 부정선거 증거기 때문에 우편 투표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연방 우체국장에게 우편 투표지를 수거해서 보관할 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은 공화당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우편 투표함을 전부 다 수거해서 보관해라고 연방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표는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개표일 모습이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악몽 아닙니까? 악몽이죠. 그래서 특히 스윙 스테이 경합주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 미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디언은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개표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뭔가 선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디언은 전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2월 8일까지는 모든 주에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주는 선거인단 몇 명이 어느 후보에게 가는지를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12월 8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연방의회가 확정이 지연되는 주에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가디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에 보면 12월 8일까지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정 짓지 못하게 되면 그 주에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에 그 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회가 그 개별 주의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혼란이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든 간에 혼란이 커져서 선거인단을 확정 못 짓게 되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정헌법에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지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가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는 지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위스콘신은 전부 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쪽으로 공화당 주의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위스콘신을 모조리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이 주를 전부 다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에서 지금 가디언즈가 예측하듯이 공화당 주의회가 이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주지사를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은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은 주의회는 공화당이고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는 주지사 주의회가 다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플로리다, 애리조나는 결과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주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만약에 선언하면 민주당 주지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을 연방정부에 송부하는 연방의회에 송부하는 것은 결국 주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각 카운티에서 결과를 보내면 주지사가 그걸 컨펌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주지사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즈가 예상하는 것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는 결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부정투표고 이게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결과에 따른 결과를 인정해서 결국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해서 사인을 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는 주의회가 인정하는 선거인단과 주지사가 인정하는 선거인단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선거인단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디언이 예상하는 건 최악의 경우에는 12월 14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 그때 주의회가 인정하는 선거인단이 가고 주지사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한 주에서 다른 두 개 그룹의
선거인단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승리를 선언할 수 있고 미국의 2명의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안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상상을 해버리 예상을 해보니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가디언즈는 학자들도 이렇게 되면 constitutional crisis, 헌법적 혼란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는데 수정헌법도 이런 상황까지 디테일하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일부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2조를 근거로 해서 연방상원의장이 이렇게 되면 누가 승자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방상원의장이 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승자로 또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있고 또 하나는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연방의회가 주지사가 선정한 선거인단 그룹, 주의회가 선정한 선거인단 그룹을 다 리젝트하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다 리젝트하고 그러면 그 주들은 빼고 나머지 주들의 선거인단만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러면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서열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이 연방하원의장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액팅 프레지던트가 되는 그러니까 임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아마 가디언즈는 공화당이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만큼은 죽어도 막으려고 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통령에 오르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거예요. 연방 대법원이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최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혼란까지 가게 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없죠. 어떤 결정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에이미 커니 베럽 지금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에이미 베럿을 지명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좀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승복을 얻어내기가 어렵게 되고요. 미국 네.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